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TV입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신청 시기,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부 지원금 공통적으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을 통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알고 계신 거의 대부분의 정부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고 해당 제도의 신청 시기에 맞춰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대상에게 알아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통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해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많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죠. 복지로 24, 복지 멤버십 등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목록을 정부에서 안내하므로 몰라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신청 누락으로 인해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시행 중인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올해 지급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대비하여 지원 대상에 80만 가구가 증가하고 6조 1천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 요건 중 소득 요건이 있는데요. 총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3천만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득 기준 상향뿐만 아니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도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대상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도 있고 실제로 지급을 받은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개인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지원 자격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혹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신청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깜빡 잊고 안 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깜빡 잊고 신청을 안 하거나 신청해서 누락되는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 신청 제도는 말 그대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에게 자동으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내 한 번만 동의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그대로 포함될 경우에는 별도로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 3월 1일에서 15일 하반기분 신청 시 자동 신청 제도에 동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5월 1일부터 31일 정기분 신청과 9월 1일부터 15일 상반기분 신청 기간 동안에 자동 신청 제도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자동 신청 제도는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 중증장애인 13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낮춰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 신청 제도 동의하는 방법은 홈택스나 자동응답 전화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라지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근로자녀 장려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이전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앞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소득 요건이 있는데요. 소득 요건을 완화해서 지원 인원과 지원 금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호벌이 가구의 경우는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을 크게 상향합니다. 지금보다 소득 요건을 완화해서 결혼으로 인해 지원금을 지급받는데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정한다고 합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맞벌이 가구 지원 금액이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인원도 20만 7천 명에서 25만 7천 명으로 증가합니다. 현재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3,800만 원인데요. 앞으로는 이보다 600만 원 상향된 4,4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인 2,200만 원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을 단독가구 소득 요건의 2배로 늘려서 앞으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하니,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분들은 달라지는 내용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녀장려금의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회만 동의하면 2년 동안 작용 요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 지급도 앞으로 소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4,400만 원 소득이 있으신 분들까지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을 더욱 늘려서 신청자에게 필요한 상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담 인력을 890명에서 930명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5월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5월에 신청할 때부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해당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상담해드리는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장려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었을 때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상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다시 전화를 해드리는 서비스도 시행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그리고 앞으로 달라지는 장려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고 하니 맞벌이 가구 중 소득 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